안녕하세요. 라둥이랑 오일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쌍둥이 임신 36주 막달 검사와 출산 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결정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문보다 주로 게이트 3을 통해서 병원에 들어가요. 조금 덜 복잡해가지고요. 입구에서 QR 체크인과 온도 체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미리 QR을 준비해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메인 로비 쪽으로 쭉 들어가면 되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환자들이 있을 때는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산부인과는 3층에 있고요. 산부인과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접수하기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접수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드리면 접수증과 소변 스틱을 이렇게 줍니다. 접수대 바로 맞은편에서 매번 키와 몸무게를 재고 이렇게 혈압 체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화장실로 갑니다. 요 스틱은 단백뇨 여부를 알 수 있는 소변 스틱인데 이것도 진료 올 때마다 매번 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접수대에서 반바퀴 정도 돌면 있어요. 아까 잰 혈압, 체중, 심장 결과지와 소변 스틱을 들고 다시 접수대로 가면 소변 검사 정상 여부를 알려주시고 다음 이동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초음파 처방이 있어서 초음파실 접수대로 갑니다. 아까 산부인과 접수대에서 직진을 쭉 가면 초음파 접수대가 있어요. 아까 받은 접수증을 제출하면 초음파 접수 끝! 교수님마다 산모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매번 초음파 검사가 있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우리 라봉이 라산이 너무 기특해요. 23번 초음파실이 좀 더 초음파가 선명한 것 같아요. 초음파 선생님도 매번 갈 때마다 달라져요. 임신 중기 때부터 누워있는 게 힘들지만 아가들 보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은 라산이만 얼굴을 살짝 보여줬어요. 너무 귀엽죠? 제법 아기 같은 모습이에요. 복도 소파 앞에서 기다리다가 진료실 앞 대기할 분의 이름이 뜨면 진료실 앞으로 가서 다시 대기를 해주십니다. 진료실도 매번 바뀌어서 매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번엔 진료 후에 상담실로 가서 압박 스타킹 관련 설명과 그리고 코로나 검사 안내를 받았어요. 보호자는 한 명만 가능하고 교체 불가능, 그 외의 면회는 금지라는 점, 그리고 산모 보호자 모두 입원일 기준 3일 이내에 음성 결과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이 입원 예정일인데 3일 전에 검사받은 음성 결과지만 유효한 거죠. 오늘은 막달 검사가 있어서 진료를 다 보고 검사하러 갑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모두 바로 아래층인 본관 2층에서 할 수 있어요. 심전도 대기가 적길래 먼저 심전도 검사를 했어요. 바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가슴과 발목 그리고 손목에 기계를 붙이고 한 1분 정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검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체열 접수대에서 접수를 하고 순번을 기다리면 앞에 있는 전광판에서 순번이 차례로 뜹니다. 한 3통 정도의 피를 뽑고요. 별로 아프진 않아요. 이제 남은 건 소변 검사입니다. 요 통에 소변을 채워오시면 됩니다. 화장실 생각이 없어 포카리 스웨트 한 통을 원샷 때리고 소변 받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끝내고 수납하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출산 예정일까지 10일이 딱 남은 날이에요. 이제 며칠 전에 36주 진료를 받는데 교수님께서 제게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셨어요. 바로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에 대한 큰 고민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제왕절개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왕절개를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임신, 출산 이 모든 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고 출산만큼은 이제 계획적으로 착착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그리고 막연히 우리 쌍둥이 자연분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큰 수술을 해봤으니까 제왕절개 또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담당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31주차 진료 때
이제 그러면 제왕절개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수술 일정과 입원 예약을 38주 0일로 잡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이제 10월이 연구달이라서 잠시 다른 교수님께 한 달간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이번 36주차 정기 진료 때 제 교수님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제 배를 보여드리면서 배에 여기 계복 흉터 자국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 자국대로 계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배꼽 아래까지 제가 흉터가 있지만 이 흉터보다 더 아래로 절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흉이 더 길어지는 게 싫다면 이제 응급적 가로로 절개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흉도 너무 속상한데 여기에 더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또 흉터가 생기거나 여기서 여기까지 또 흉터가 생기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이 너무 속상해서 멘붕 상태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교수님께서 자연분만은 생각이 없으시냐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모님 키도 크고 건강하고 쌍둥이들도 머리가 아래로 가 있고 양수량도 좋고 그리고 자본을 하게 되면 흉터 걱정할 일도 없고 그리고 복부 개복 수술을 했으니까 유착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런 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자본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내진을 했는데 골반도 괜찮대요. 근데 지금 당장 결정은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수술 예정일 전에 진통이 오거나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오게 되면 그때 자연분만을 할지 제왕을 할지 결정을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연분만 생각을 진짜 1도 안 하고 있던 터라서 병원을 이제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진료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되게 멍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남편은 제 선택을 존중을 해주기로 했고 저는 그날부터 지금 며칠간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인들에게 자연분만 후기도 들어보고 제왕절개 후기도 들어보고 뭐 카페에 뭐 이런 글들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자연분만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 카페에서도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자연분만을 또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굉장히 됐었죠. 이분들이 자연분만을 추천하시는 것처럼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제왕절개보다 장점이 훨씬 많긴 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우리 라둥이한테도. 일단 제 몸과 우리 라둥이들의 상태가 자연분만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되고요. 자연분만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우리 라둥이들이 질 유산균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 회복도 더 빠를 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흉터나 유착 걱정이 없다는 거. 그리고 단점으로는 뭐 질 늘어짐, 회음부 통증, 치질, 그리고 제가 이번이 초산이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 겪어볼 고통, 진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허리 안 좋은 산모들은 진통이 이제 허리로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뭐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분만 할까 제왕절개 할까 이런 며칠간 고민해본 제 생각은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37주 0일에 출산 전 마지막 진료에 또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38주 0일에 제왕절개 수술을 잡아놨으니 그 전에 혹시 자연 진통이 없다면 수술 예정일대로 제왕절개를 진행을 하고, 혹시 그 전에 양수가 터지거나 진통이 걸리면 자연분만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연분만을 시도해보자 라고 제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어렵죠? 네, 저의 고민과 36주 막달 검사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 마지막 37주 진료 후기도 올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